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활기차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은 월요일입니다. 이게 솔직하죠? 네. 예,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뭐 주말에도 저 뭐 골방 라이브를 하기는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증시 전망도 했고 하긴 합니다만 뭐 예상한 대로 네. 예, 좀 많이 맞았죠. 네. 근데 예상보다는 좀 덜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맞는 건 언제나 아프기 때문에 네. 아프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 네, 뭐 네. 2%대 급락이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 미국장이 네. 반장만 열리면서 2%대 빠지면서 마무리를 해서 네, 우리는 미국이 저런데 저거보다 더 빠지겠지 정도였을 네, 것 같은데 네. 예상은.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음, 예, 근데 뭐 미국이 또 다 열렸다면 온 장으로 다 열렸다면 또 회복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좀 얘기도 거래가 활발히 되면서 네네 또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저기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네. 또 이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잠깐 본론은 좀 이따 들어가고요. 네. 어차피 또 저희가 중요한 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본론이 이게 아닌가요?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예, 채팅창에 그렇죠.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재미난 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질문 건데요? 제일 네. 중요한 질문. 천안 오드리님, 유영화 과장님을 왜 안으뜸이라고 하나요? 안으뜸. 안으뜸은 유영화 과장님 성이 안 씨는 아니시잖아요. 네, 으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잘 못한다는 뜻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필명 있잖아요, 필명. 네, 안했고요. 아네뜨. 네. 아네뜨를 안으뜸으로 들으셨나 보다. 안으뜸이 아니라 아네뜨. 아네뜨. 예, 아네뜨. 그게 누구 영화 배우 이름이라고. 러브 어페어라는 예, 미국 아네트 영화가 베닝. 있어요. 예. 예. 아네트 베닝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 그 아네트라고 지었어요. 천하 오드리님 이제 아시겠죠? 예. 안으뜸이 근데 아니라. 안으뜸이 맞는 아네트. 것 같아요. 저 안으뜸 으뜸이 좀 아니라고? 네, 으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유으뜸. 유으뜸으로. 예. 으뜸이 아닌데요. 시장이 아무튼, 빠졌는데 웃어서.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즐겁게 공부해야죠. 뭐 그런가요? 뭐 학교 시험 못 봤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져 있으면은 다른 것도 못 합니다. 좀 나가서 친구들하고 공도 차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고무줄 줄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야죠. 자, 아무튼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십시오. 네. 안으뜸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복리 1회차님이 이대호 기자님, 유영화 과장님 나올 때 목소리가 가장 밝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성별 차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차별. 솔직히 저 김건진 성차별인가요? 부장님하고 민재기 팀장님보다는 우리 안으뜸님이 좋죠. 네. 근데 요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에 나오시기 때문에 네. 주 초반이니까 제가 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중반으로 에너지가 가면은 네. 힘듭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에 그 박건희 차장님이 오시면은 이대호 이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 목요일쯤 되면은 그러니까요. 한참 힘들어집니다. 네. 자, 오늘 시장 2,909.3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네. 0.92% 빠졌고 코스닥은 1.35% 빠진 992.34포인트. 네. 인데 장 초반하고 네. 약간 장 중반에 좀 회복을 하다가 네. 장 후반에 또 다시 밀렸죠. 내려갔다가 네.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네. 예. 장 초반에는 일단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폭락 1호구나 하면서 좀 심각한 분위기를 형성을 했었는데 좀 장 중반 12시 1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많이 땡긴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많이 만회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 한 2시 좀 넘어서부터는 다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고 그러면서 낙폭 많이 줄이지 못하고 마감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좀 많이 빠졌었는데 낙폭을 좀 그나마 줄인 데에는 예를 들어 유가도 많이 좀 회복을 했고요. $70 위로.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좀 약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좀 그러니까 좀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우왕좌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어쨌든 지금 뭐 전파율은 상당히 감염력은 높다. 그런 것 같지만,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키우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내일도 이런 시장 좀 분위기는 계속 되지 않을까. 어떤 뉴스 하나에도 막 출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일도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요거 많이 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 오미크론이 도대체 뭐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요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제 뭐 기사들이 쏟아져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맞아요. 그죠? 뾱뾱 소리 나는 예, 뾱뾱 소리 나는 거. 근데 요 지금 돌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폐세포랑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감염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한 40개 정도 평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한 16개 정도가 변이가 왔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었던 건데 이 이제 오미크론에 왜 시장이 이렇게 난린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32개 정도가 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백신이 과연 먹을까? 효능이 있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감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는 거고 결과가 나오려면은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2주까지는 뉴스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실 텐데 좀 중심을 잡아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mRNA 백신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좀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변이가 생겨버리니까 백신이 무력화되나라는 어떤 우려감.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그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시판이 안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고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뉴스를 많이 보면 내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럴 때는 항상 채권 시장의 지표를 좀 보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 지금 세상이 갑자기 좀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 한마디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이럴 땐 채권 시장의 지표를 좀 보자는 거죠. 명목 금리도 하락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매일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가 미국은 안정적인데 이머징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가 전주부터 좀 치솟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주에 치솟은 이유는 오미크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전주는 파월에 그 좀 매파적인 약간 발언. 매파적 발언. 네, 약간 네. 매파적인. 인플레 파이팅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건가? 금리 인상이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뭐 어떤 그런 우려감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확 튀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의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채권 시장이 되게 신기한 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지가 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리스크가 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회색 부분 보이시겠지만 이때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치솟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뉴스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하이드 스프레드 지표를 보고 우리가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단계에 있는 거는 맞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하이 리스크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밑에가 이 위에 치솟고 있는 그 주황색이 이제 이머징이고요. 밑에 파란색이 그 US 미국인데요. 둘 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가족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저번에 이 지표를 보여드렸겠지만 적의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리스크가 감소하는 이제 기회의 요인을 또 이제 계속해서 참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좀 시장의 조정 요인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과거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여기 지금 위험은 늘 그렇듯 주식시장을 따라다닌다고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S&P 500 지수고요. 이제 2020년 9월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나타났을 때는 마이너스 9.6%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종목 단위로는 한 20% 30%가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한 7.5%.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실 거는 이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을 땐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서의 어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변이 바이러스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는 뭐 한 기간으로서는 한 달 정도? 그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바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제가 아까 그 하이드 스프레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기조에서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의 어떤 치명률보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출현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앙은행의 어떤 유동성 힘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증시나 경제나 자기 체력으로 맞아요. 이제 링거병도 이제 뗐고 주사도 이제 다 맞았고 혼자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왔으니 그리고 더 불안한 거죠. 지금은. 인플레를 지금 우려하기 때문에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그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인플레 우려가 사실은 델타 변이가 가져온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뭐 어떤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은 선진국 위주로 지금 좀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나 뭐 선진국 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만 맞아선 이거 종식되지 않는구나. 결국에는 이 신흥국 쪽으로도 빨리빨리 백신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저는 이번을 계기로 좀 느끼지 않을까. 그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 세계로서의 백신 보급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존에도 선진국에서 백신을 안 맞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출현을 하면서 그런 어떤 좀 그 백신 보급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는 또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S&P 500 지수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코스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이 있었던 거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차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빨간색을 넣은 건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에 조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영국 그 변이 바이러스 있을 때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9.7, 그 다음에 코스피는 7%, 인도 바이러스 때는 마이너스 5.7.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의 어떤 시장의 발작은 불가피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S&P 500도 마찬가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모두 다
다시 금방 회복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트를 줄여야 하나. 가뜩이나 이제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도 있죠. 수급적으로 공백이 온다고 하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래프예요. 이제 그 나라별로 봤을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MSCI 전 세계 지수이거든요. 이 핑크색이 전 세계 지수인데 네. 요 지금 4번의 어떤 유행 때 보시면은 크게 조정받은 거를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네.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보다는 저는 이제 이제 30일 날 파월 의장께서 연설을 하시길 예정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언급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거에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일 거예요, 미국에. 저는 그 부분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뉴스는 뭐,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막, 일일비해서 흔들리시면은 장중에 내가 패닉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중심을 잡고 내가 어떤 지표를 봐야 할 것이며 아네트가 보여주기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다더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팬데믹 최초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연히 사실은 이때는 뭐 금리가 어쨌든 좀 유동성이 좀 풀렸던 시기에서 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저는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쪽 유동성의 기조 이런 쪽을 저는 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날 미국 시간으로 30날 그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네. 있고 또 12월에는 14, 15일 네네. FOMC 네네. 회의가 있으니까 당장 30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2월 중순으로 가면 FOMC 회의 때는 네. 그래도 얼추 이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오미크론. 예, 오미크론. 뭐 언젠가 오메가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오미크론에 대한 뭐 어떤 좀 코멘트를 좀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단 우세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떤 좀 중앙은행들의 도움보다는 네. 일단은 좀 자생 네. 시장에서 자생하는 쪽으로 살아남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네. 좀 속보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네네. 할게요. 그 방역 관련된 속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식당, 카페 사적 모임을 축소하는 걸 정부가 이제 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화면 하나 띄워드려야겠다. 요거 그리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18세에서 49세 사이도 기본 접종 완료 후에 5개월 후 추가 접종하는 걸 네.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거의 5개월마다 이제 백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은 원칙으로 간다고 하네요. 요즘 초등학교들이 난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네. 조금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네. 약간 사적 모임을 축소하거나 이거는 이제 아직은 검토한다는 거고 백신 패스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네. 기본으로 하는 거 그것도 거의 한 5개월마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백신이 없냐고.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심리에는 네. 뭐 예방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경험을 했지만 또 놀라고 맞아요.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이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없이 인간의 심리나 탐욕, 공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자로 잰 대로 맞습니다. 딱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네. 그게 아니니까 이게 시장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요거 희망을 드리고자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이죠. 저희가 백신이 나왔을 때 네. 저희 가족분들께 글을 보내드렸을 때 제목이 제가 요거를 하나 보내드렸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예,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저도 네.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네, 저는 예. 답을 이미 우리가 찾았고, 예. 네,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있거든요. 너무 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염려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어려운 것도 해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스텔라 저도 한 5-6번은 본 것 같은데 5-6번이나 보셨어요? 예. 전 3번 봤습니다. 저게 중독성이 있어서 케이블 TV에서 딱 하는 거 한번 채널 돌리면 봐야 돼요. 봐야 돼. 네, 봐야 돼요. 빨려 들어가. 그래서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인터스텔라는 맨 마지막에 그거 나오잖아요. 딸 머피 네. 한테 이제 막 벽을 딱딱딱 치면서 머피의 책장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모스보호로 딱딱딱 신호 보내주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공간을 만들어 또 놓잖아요. 5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5차원이었나? 네. 하여튼 몇 차원을 만들어 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인류가 해낸 거일 맞아요.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영화 메시지였는데, 네. 인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고 네. 그 답은 유영하 과장님이 갖고 나오실 겁니다. 제가요? 그 인터스텔라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지막에 그 5차원이 네. 일종의 메타버스 아닐까? 아, 저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상현실일 네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어가는 고민이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오미크론이 역시 그동안에 나왔던 변이 중에 네. 하나였을 뿐이고 다시 안정을 찾아간다면 네. 다시 증시에서 뭔가 주도주가 나타날 텐데, 네. 그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일단 그 시장이 빠질 때 이 똘똘하게 버티는 애들이 있거든요. 탄탄하게 버티는 애들을 잘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제가 매일 나와서 말씀드린 게임, NFT 뭐 이런 친구들이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가 델타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델타가 어떤 섹터에 영향을 줬었지가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막 이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선호를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메타버스, NFT, 코인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몰려가시는 경향이 있었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섹터였던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뭐 모더나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가 우리 변이 요거 분석해서 뭐 한 100일 정도면은 다시 백신 내놓을 수 있어.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모더나가 미국 시장에서 한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이쪽 섹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라고 전략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 지금 뭔가 명확하게 뭐 치명률이라든지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율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불명확한 시기에서는 이쪽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시 리버모님이 채팅창에도 쳐주신 것처럼 왠지 이제 제조업은 피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일단 델타에서 한번 겪어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공급망이 또 문제가 생길지 네.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보다는 네. 비제조업으로 가자.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이 약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메타버스,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약간 이 NFT나 메타버스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 시장에 성장이라는 게 되게 희소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강력한 뭔가의 어떤 성장이 보이니 막 그쪽으로 더 밸류를 주고, 모멘텀 따로, 시장이 예전에는 모멘텀은 모멘텀이고 펀더멘탈은 펀더멘탈이라고 봤는데, 요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을 펀더멘탈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멘텀이 펀더멘털이고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의 지금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고민하는 건 이거고, 네. 시장은 지금 어디에 얼마의 가치를 주고 있는가? 시장은 향후에 어디에 가치를 얼만큼 줄 것인가?
항상 저는 이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나 어떤 그 NFT 관련된 플레이 투 원 게임은 시장이 지금 어디에 얼마의 가치를 주고 있는가에 좀 부합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성장의 희소성에 가치를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모멘텀에 또 그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거다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 나와서도 성장 그 주에 대해서 이 EPS가 상승하기 전에 밸류를 먼저 막 반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밸류를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그런 구간인 거고, 그 가치를 얼마나 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시장이 매기는 거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그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납득이 안 돼. 이게 납득이 안 돼. 네, 납득이 안 돼. 진짜 카카오페이. 아, 네, 카카오페이. 최근에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이 되죠. 이제 12월부터 네, 들어가는데 네. 물론 정기 변경은 아니고 특례로 네, 들어가는 특례 거기는 편입. 하죠. 네. 특례 편이 시총이 원체 크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회사가 네. 11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아, 그 카카오페이 제가 저번에 나와서 카카오페이 11위, 시총 11위. 했었나요?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그 해당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미국에 제가 사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상당히 밸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아마 200배, 300배 되겠네요. 이제 카카오페이도. 뭐 나오겠습니까? 네, 제가 그 상장할 때 네. 밸류를 해보니까 퍼로 했을 때 한 20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지금 그 종목이 워낙 락업도 6개월로 장기로 묶었고, 그리고 지금 그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더 품절주로서의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덱스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도 그런 나오는 얘기를 이유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인덱스의 시총이 크면 네네. 일단 담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급이 또 쏠리고, 네네. 이거 살려면 또 저기 시총 작은 건 팔아야 되고, 그럼 그건 또 저평가인 상황에서 더 떨어지고, 고평가인 종목은 수급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게 작년에 뭐 본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효과를 이렇게 풍 그리고 레프리 타임 더 뛰어야죠. 저 그러면 저 요거 하나 해야 되겠다. 저 팀장님한테 혼났거든요. 왜요? 저기 뭐지? 그거 홍보를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다고. 프라임 클럽을? 예.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홍보... 저기 김권진 부장님은 장이 빠지고 막 급락해도 프라임 클럽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좀 박건희 준비했어요. 차장님은 등에다가 프라임 클럽 붙이고 턱걸이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런 거 한번 좀 보여드려도 되나? 네, 버퍼링 오고. 근데 안 보여요. 저희 팀 요거 잘 보시죠. 저희 팀장님께서 홍보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홍보하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만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제가 마감 시향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프라임 클럽 놀러 오셔서 저의 마감 시향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요거 좀 보이시나요? KB증권 그 마블이라고 하죠. 네네. MTS.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가운데 떡하니 프라임 클럽이 있습니다. 네, 제가 팔짱 끼고 네. 되게 얼굴 아닌 것 같이 나오는 거 또 이제 있거든요. 프라임 클럽에서의 요거 좀- 듣는 또 이제 우리 아내뜨님, 네. 안으뜸 아니고 아내뜨님. 오늘 시장이 빠졌지만 저희 네. 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저 그 코인 메타버스 NFT 네. 지금 가족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개념이실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뭐 코인이 뭐고 NFT가 뭐고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이제 어렴풋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조금 이제 둥둥 떠다니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족 여러분께서 종목을 선택하시거나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컨빅션을 가지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아시죠? 페이스북 창립자. 네. 이번에 사명 메타로 바꿨잖아요. 음. 메타버스의 진심이죠, 이 회사. 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시장이 이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읽어드리면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승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난 몇 년간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 게임과 엔터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시장은 더 확장될 것이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생태계가 기하급수 팽창할 경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각 콘텐츠 영역에 메타버스 코인이 우선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것. 예, 그다음에 결국 이용자가 자리 잡은 플랫폼 코인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것. 예, 지금 시장에서 가는 아이들 있죠. 코인, NFT, 그다음에 게임, 엔터. 이거를 이미 저커버그가 다 얘기해 줬어요. 섹터를. 딱딱딱딱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와 게임 이쪽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걸까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예, 따로따로 지금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섹터를 이제 투자하심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창의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메타버스를 지금 하겠다라고 다 뛰어들었어요.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 텐센트 이런 친구들 다 지금 메타버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거 공부해 보시면 정말 신기한데 이 3D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을 이 옴니버스 안에 다 넣어서 집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데 얘는 가구를 잘 만드는 회사, 얘는 벽지를 잘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내가 금방금방 그 영역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텐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 빅테크들은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유튜브나 구글링 하셔가지고 좀 체감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나이키도 지금 메타버스에서 그렇죠. 내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나이키나 루이비통이나 콘텐츠 회사가 또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NFT와 코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메타버스라는 그 틀 안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유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재미와 실용성을 담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고 그걸 이제 NFT화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미르포에서도 이 아이템 네. 이런 부분을 NFT화 할 수 있는 거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화폐가 필요한데 이거 뭐 달러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인이 필요한 부분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NFT도 필요하고 코인도 필요하고 네. 메타버스라는 것은 새로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행성에서 달러 갖다 주면은 달러? 이거 뭐야? 뭐 약간 이렇게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만이 통용하는 화폐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인 NFT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NFT 시장에 존재하는 자산의 총 가치가 2018년도에 4,096만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서 엄청난 숫자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크는 거를 보고 지금 빅테크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장표긴 한데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큰 틀 안에서 NFT와 코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NFT도 코인도 메타버스도 모두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위믹스의 시세예요. 지금 아마 빗썸이라는 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위믹스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코인이거든요. 이게 그 코인이라는 것은 한정된 수량으로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위믹스가 이제 10억 개라는 것을 10억 개를 발행을 했고 이게 지금 시세가 오늘은 21,000원이었기 때문에 20조를 이제 넘어선 거죠. 가치가. 이 회사가 지금 유메이드의 그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진 이 코인에 이 회사가 이 코인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그 화폐로 사용되는 이 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한 2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은 없던 가치가 새로 생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던 그 밸류에이션
퍼나 PBR이나 이런 것들로 잘 이제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카카오도 클레이라는 이제 그 걸 가지고 있는데 105억 개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한 1,800원 정도 한다면 이것도 한 20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자꾸 탄생을 하면서 기업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10조가 가고 5조가 가고 저게 뭐 지금 영업이익이 뭐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저렇게 비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돼.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의 가치를 주는가? 시장에서 얘네들한테 왜 7조라는 가치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다음 공을 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위메이드 플랫폼 구조도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 미르4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해외 계정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안 되거든요. 뭐 네, VPN이라든 이런 걸로 이제 우회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없었고, 저도 이제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위믹스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또 코인도 이름이 위믹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믹스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 미르4를 통해서 미르4의 그 유저는 흑철 그 10만 개를 이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1 드레이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허들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흑철 뭐 50만 개로 높아진 것 같던데 하여튼 이 드레이코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투 어언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이제 코인을 이제 월렛에서 뭐 이제 그 코인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개발자들이 있고 아이템 캐릭터를 또 NFT화 할 수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위메이드는 빠르게 이걸 구현해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지금 잘 나가는 주가들을 가지고 왔어요. 종목들에.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맨 위에 보라색. 아이고 제가 숨이 차가지고 조금 숨을 쉬고. 마음이 급하시죠? 지금 예, 버퍼링 빨리- 걸릴까봐. 예,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버퍼링 걸리기 전에.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 위메이드가 지금 가장 위에 보라색인데요. 가장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미 현실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 드레이코하고 위믹스하고 이제 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 수수료를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4분기에는 실적에서 묻어 나와야 시장에서 인정을 아마 더 해줄 것 같아요. 아, 진짜 돈을 버는구나,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3분기 실적에는 더 많이 묻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를 높여가는 것이지 뭐 EPS를 뭐 추정을 엄청 높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22만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제 위믹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로 먼저 치고 나갔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죠. 나도 NFT 할 거예요. 나도 플레이 투 원 할 거예요라고 지금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손을 든 친구들 중에서 누가 립 서비스를 하는지, 누가 정말 구현이 가능한지를 옥석을 가려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여기 나와서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내하고 중국에서는 이 게임이 안 돼요. 플레이 투 원이.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과 마케팅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코인 자기 자사의 어떤 그 사업에 붙일 수 있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컴투스와 게임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게임비리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내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한 20% 정도 올랐고 네. 오늘은 장중에 한 8%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마무리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배 구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사명을 아마 변경할 건데요.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컴투스의 지분을 한 30% 정도, 30% 좀 못되게 29.5%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컴투스 밑으로는 뭐 웹소설, 드라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관련주, 뭐 위직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요. MP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하우의 지분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코인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또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게임빌이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저는 왜 게임 회사가 아니라
게임빌이 그러니까 컴투스가 사업회사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물론 게임빌도 게임을 하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컴투스가 더 가야 되는 거 저도 아닌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다 밑에는 이제 컴투스 밑에 들어가 맞아요. 있는데 네. 보통 우리는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업회사가 지주사보다 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회사보다는 지주사가 상당히 강하네. 네, 좀 요새는 게임사들은 뭐가 좀 다른 걸까?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컴투버스라는 블록체인 메타노믹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 컴투버스라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게임빌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게임빌과 컴투스의 주가가 저렇게 날아간 건데 네. 생태계를 누가 구축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은 플레이 투 언도 물론 중요한데 플레이 투 언은 그 메타버스 생태계 중에 하나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컴투스나 지금 그러니까 게임빌 안에서 지금 뭔가 이 컴투버스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 컨텐츠, 게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내가 여기서 화폐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NFT도 발행하고 그리고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컨텐츠와 블록체인까지 모두 결합해서 내가 컴투버스라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게임빌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컴투스는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코인원의 지분을 또 그 게임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왜 이 생태계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저커버그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게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더 큰 개념으로 자신만의 왕국, 그 메타버스 왕국을 만드는 것이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제가 볼 땐 플랫폼화 되어 있는 그 생태계를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봉이김선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지금 컴투스나 그 게임빌에 한번 그 컨퍼런스 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리포트도 또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고 또 저커버그가 한 이야기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시장이 결국에는 저기에 있는 지금 저커버그가 본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세에서 저는 좀 그걸 좀 강하게 더 느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게임빌 밑에는 위직 스튜디오도 있고 MP도 있고 컴투스도 있거든요. 메타버스 중에서 좀 유달리 위직 스튜디오가 더 잘 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같은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덱스터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저는 홀로 하는 데보다는 그렇죠. 네, 자이언트 스텝도 물론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이 지분을 들고 있고 하이브도 뭐 자이언트 스텝에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계열사처럼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미 이 모회사가 이렇게 내가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얘한테 무슨 역할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큰 기대감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P라든지 위직 스튜디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게임빌의 주가를 좀 쫓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는 퍼와 PBR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투자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은 실적주를 하시면 돼요. 실적주를 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 친구들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 날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가? 이 시장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가치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궁금하고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일단 새로운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더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위믹스도 뭐 10배 이상 올랐고 네. 뭐 초기에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한 수익을 올렸겠지만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 비전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네. 좋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네, 저는 옥석 네.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무슨 NFT 한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그쵸.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사업성에서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이쪽으로는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느껴지시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체가 있는 네, 실체가 있는. 그리고 어떤 사업성으로 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네.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 아까 잠깐 이제 말씀 중에 채팅창에서 제시 리버모님하고 해운대 주막소님께서 그 위믹스 시총까지 네.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20조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믹스 시총 네. 그 2조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셔서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화면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코인 마켓캡이라고 해서 각 코인들 뭐 시세라든지 시총 보여주는 사이트이기는 한데 잠깐만요. 좀 화면이 또 이사님 코인 전문가 아니요. 저 코린이에요. 코린이세요? 코린이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네. 코인을 화면 아신다는. 떴다. 뭐 저도 이제 보는 거죠 뭐. 요게 이제 위믹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시가총액 있죠. 여기 보면 왼쪽에 글자가 너무 작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커지나? 커졌어. 이게 지금 아유, 24조 원 됐네요. 요 왼쪽에 나오는 시가총액이 현재 그 발행된 코인 기준으로 2조 5천억이라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완전 희석된 시가는 요거는 전체가 다 발행이 됐을 때. 그렇죠.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다 발행이 되고 나면 그 시총은 20조 원. 네. 요거를 아까 이제 아네뜨님이 네. 20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여러분이 그 알고 계시는 2조 원대 시총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요거는 현재 발행된 코인만 아유, 놓고 봤을 때 시총이라는 거. 혹시나 이거 헷갈리실까봐. 네, 감사합니다. 코린입니다. 코린이. 저는 코린이도 아니라서.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도 애들이 또 아빠 핸드폰 몰래 가져가고 재패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는 그냥 사서 어차피 내가 지금 뭐 10배를 먹을 수 있을 초기 투자자는 아니니까 이후에 좀 성장을 함께 한번 누려보자 해서 조만간 애들 계좌를 만들어서 애들 계좌에 그냥 그 주식 입고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국내에는 지금 국내랑 해외랑 예. 저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메타버스는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쪽이 맞는 것 같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뭔가 단타를 하러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뭔가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걸 텐데, 지금 이제 해외 증시랑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해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네. 속 키우는 애들, 정말 그런 애들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시세를 잘 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VFX 회사들. 네. 아니면 아직 많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P2E 위메이드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 그 전략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쪽을 굉장히 좀 나는 사업성을 좀 좋게 본다, 난 성장을 좀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해외 주식도 만약에 하신다면은 엔비디아나 AMD나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애플의 XR 글래스인데, 애플의 XR 글래스는 이번에 지금 뭐 장갑까지 나온다는 얘기 있죠. 장갑이 나와서 뭐라나 좀 프로토타입이라고는 하는데 네, 초기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장갑을 왜 만드는 건가 했더니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예를 들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님하고 나 악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보다 내가 악수를 했는데 진짜 악수하는 그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숲을 갔어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숲을 갔는데 숲을 이렇게 쓸었는데 그 숲의 어떤 그 느낌이, 촉감이 손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애플 글래스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지금 글래스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상장 기업 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좀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은 가만히 있겠느냐. 예, 폴더블이 삼성도 하니까 애플도 하고, 글래스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하고 지금 페북이 메타가 하는데 이 친구들 가만히 있겠냐. 돈이 되는 시장은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애플도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든다면 좀 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는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네. 우리 김병기님 또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병기님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뭐 미래를 향해서 언젠가는 올 부분이고,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메타버스의 메타 혹은 뭐 NFT의 N만 해도 이제 급등하던 시기는 뭐 1, 2주 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차분히 공부를 하고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타이밍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화요일, 항상 월요일 화요일에 뵙고 있으니까 화요일에 내일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저번에 방송 때 네. 그 네파 안 팔린다고 아, 그 얘기한 거 네. 어디에서 나온지 나왔더라고요. 그게 저기더라고요. 지리사는 망에서도 네파는 네파입니다. 네, 그 그래서 짤, 네. 그게 저기였대요. 네파 옷을 가져다가 다른 협력사에서 네. 직원몰 있죠. 직원을 네, 위한 네. 폐쇄 몰. 네. 거기에 올렸던 거래요. 그렇구나. 나중에 그 기사화가 되긴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한번 플러스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플러스가 돼야죠. 내일은 시장이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미국 선물도 아마 제가 오르고 있는 거 확인했는데, 미국 시장 좋고 유럽 시장 좋으면, 유럽 시장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오르면 내일 시장 좀 저희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 선물도 0.9%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버퍼링도 심하고 아마 네. 보시는 분들도 좀 짜증나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나가지 않고. 안으뜸님이 나오셔서 예. 우리 또 와이스트릿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너무 죄송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LG U 플러스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예. 유튜브는 이렇게 절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으뜸님 네. 내일 다시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프라임센터 김권진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라임클럽의 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클럽의 아네트입니다. 주식 잘 알려주는 남자 주잘럼입니다. 저는 증권계 우주 대스타 키맨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오마카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공부와 동시에 연결해서 해드리는 점이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반 저희가 장 시작 전에 하루의 전략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당일 발간된 리포트와 뉴스가 담긴 전략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드림 플래너님의 아침을 읽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시 30분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에 이어지는 3가지의 방송이 있는데요. 먼저 월요일에 태조박건님의 종목 상담 방송이 있고요. 저는 아네트의 관심주라는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장점,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공부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라임클럽의 핵심 컨텐츠인 1일 1추천주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뿐 아니라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하루에 한 종목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오후에 1시 한 30분 정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이제 변화의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고 주도주들을 좀 흐름을 파악을 해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5시 아네트가 마감 시황과 그리고 내일의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